반갑습니다. 과학하는 박건수입니다. 자, 고등학교라는 약육강식의 세계에 첫 발을 내딛는 여러분에게 응원의 말씀을 전하면서 OT 영상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자, 이제 통합과학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우리 학교의 시험이 어떻게 나올 건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는 박건수라는 사람이고요. 자, 메가스터디 러셀 목동 영통 부천 중계에서 수능 화학 강의 그리고 재수종합반에서 화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부터는 통합과학 수업도 함께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일단 목동에 온 지가 벌써 3년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목동에 이제 올 때 굉장히 설레하면서 수업을 준비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나는데요. 어느덧 벌써 3년 차라니까 목동에서 이룬 것도 많고, 그리고 앞으로 하고 싶은 것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을 만난 날을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올해부터는 제 학원을 차리기도 했고요. 그리고 평촌에 있는 해남학원에서는 11년째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강사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요 밑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컨텐츠 같은 거를 만들어내고 있는 출판팀에서도 같이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데 강사의 양력이라고 하는 게 그 강사를 소개하는 어느 정도의 역할은 할 수 있겠지만 이 자체가 본질적인 건 아니잖아요. 결국에 강사의 본질은 성적을 만들어내는 사람이니까. 자, 그래서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기 전에 저는 유튜버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과학하는 박건수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두시면 통합과학에 대한 많은 정보들 받아보실 수 있을 거고요. 제가 궁금하시면 여기 들어가셔서 영상 몇 개 보시면서 저 강사는 이런 수업을 진행하는구나 정도의 느낌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통합과학에 대해서 우리가 본질적인 이해를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준비를 했는데, 이거 뭐 다 보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어떤 파트가 어려운지 정도만 그냥 보고 넘어가면 되는 건데요. 자, 일단 저기 1단원 그리고 통합과학 2의 2단원 요쪽 내용들은 상당히 좀 지엽적입니다. 그러니까 뭐 수능에 나오는 기출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학교 선생님의 취향이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그런 파트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 화학 파트 그리고 이쪽에 있는 물리 파트입니다. 이쪽이 우리가 학생들이 가장 많이 어려워하는 그런 파트들이 되겠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있는 파란색 파트들이 있죠. 뭐 지구과학도 있고 물리 파트도 있고요. 화학 파트도 있고 생명 파트도 있고, 이런 것들이 조금 변별의 기준점이 되는 준킬러 정도의 난이도를 갖고 있는 파트다 정도로 보시면서 요런 파트들 위주로 내가 좀 공부를 열심히 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그냥 일반적인 파트들도 학교에 따라서는 충분히 많이 어렵게 낼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결국에 통합과학은 공부를 다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 내용을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등학교 과학이 얼마나 어려울까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고 넘어갈 건데요. 이 자료는 학교 알림이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자, 먼저 2022학년도에 중학생 친구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중학생 친구들이 3학년 때 목동 지역 모든 학교를 담을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냥 러셀에서 가까운 순서입니다. 자, 그래서 요 5개 학교의 평균을 봤더니 74.5 정도가 되겠더라. 그러니까 이 안에 뭐 표준 편차라던가 이런 것들도 있을 거니까 이 자체가 난이도를 완벽하게 보여준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대략적인 느낌만 가져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친구들이 고등학교에 갔어요. 그러면 이제 이 친구들의 통합과학 성적은 어땠을까라고 했을 때 조금 떨어집니다. 뭐 극명한 차이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떨어진다라는 정도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친구들이 2학년이 됐을 때 화학을 하게 되면 점수가 이렇게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중학교 때 과학에 비해서 고등학교의 과학은 어려워지게 되고요. 고등학교 1학년보다 고등학교 2학년이 더 많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수능으로 가게 되면 더 많이 어려워지게 돼요. 자,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이 고등학교 기간 동안에 과학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난이도는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오를 것이다라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가시는 것이 맞겠다라는 정도로 데이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왜 어려운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시험 범위입니다. 이 시험 범위라고 하는 게 정말로 난장판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자, 이게 얼마 전에 치러졌던 25학년도 2학기 1차 지필고사, 그러니까 중간고사 시험 범위입니다. 자, 배감고, 양천고, 목동고 자료를 준비를 해봤는데 이거 말고 신목고 같은 경우에도 정말 범위가 너무너무 이상하거든요. 자, 보시면요. 여기 노란색 있죠? 요게 통합과학 2 2학기 교과서에서 노란색이 중간고사 범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배감고는 저렇게 봤고요. 양천고는 또 다르죠. 그리고 목동고는 또 다릅니다. 신목고는 또 다르고요. 금옥여고는 또 다르고요. 그냥 학교마다 범위가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준비를 하는 게 일반적으로 그냥 나와 있는 순서대로 쭉 간다고 해서 우리가 범위를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결국에는 학교에서 내가 얼마나 집중을 했는가, 그리고 시험 범위에 대해서 얼마나 완벽하게 파고들었는가, 이런 것들을 학교별로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현재 교육 과정, 그러니까 지금 보고 있는 수능과의 연계 가능성에 대한 건데, 아무래도 통합과학이라고 하는 게 물화생지가 다 섞여 있는 과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물리 파트를 어디서 가져올 것인지, 화학 파트의 문제는 어떤 문제들이 출제될 것인지, 이런 것들인데, 이런 문제들 자체가 현행 수능에서, 그리고 2학년, 3학년 모의고사들에서 많이 따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배감고 자료를 보시면요, 요번에 나왔던 중간고사 자료인데요. 자, 저작권 문제 때문에 위아래는 약간의 블러 처리를 좀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 보시면요. 자, 이 문제 있죠? 요 그래프 한번 보실까요? 자, 그래프가 어때요? 똑같죠? 자, 그런데 이 문제의 출처가 어디였느냐? 2019년도에 있었던 고2 3월 학력평가 지구과학 문제에서 따왔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 문제도 잠깐 보시면요. 자, 요 그래프 숫자까지 동일하죠?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에 있었던 고3 3월 학력평가 화학 1에 나왔던 문제와 형태가 완전히 동일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에 수능, 그러니까 정말로 어려운 과학시험이거든요. 이 문제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변형의 절차를 거친 다음에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난이도 자체가 상당히 높게 책정이 되어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많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학교별로 선생님별로 이 가르치시는 내용과 깊이, 수준이 전부 다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별로 준비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요. 배감고 같은 경우에 이번에 나왔던 중간고사에서 이런 문제들이 있죠. 이런 문제들은 정말로 완벽한 내신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배감고의 스타일은 또 다르고요. 양천고의 스타일은 또 다르고, 출제하시는 선생님의 취향이 적극적으로 반영되기가 너무나도 쉬운 과목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설명하시는 내용들이 문제에 어떻게 출제할지 우리는 거기까지 예상하고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점도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학습 방법, 그러니까 우리는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얘기를 잠깐 하고 다음 단계로 한번 넘어가 볼 건데요. 제가 올해도 통합과학 내신 강의를 여러 군데에서 진행을 하면서 이런 경우를 정말 많이 봤어요. 시험이 끝나고 나서 이제 저를 찾아와서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두 가지 부류의 친구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내가 중학교 때 과학을 그래도 곧잘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점수도 잘 나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막상 고등학교 시험 보니까 점수가 원하는 만큼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너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 중학교 때처럼 내신형 자습서들 그리고 문제지들 몇 권 쌓아놓고 내가 공부를 했는데 내가 예상했던 것과 시험 문제가 너무나도 달랐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난이도죠.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수능에서 나오는 문제들이 그대로 내려오기 때문에 내신 문제지를 공부하는 것 정도로는 그 정도의 난이도 갭을 메꿀 수가 없다라는 거를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이제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보고 싶은 친구들이 마더텅이나 자이스토리나 이런 기출문제집을 가지고 고2, 고3 수준의 문제들까지 같이 공부를 해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깊이는 있어졌는데 정작 내신용 낚시 문제들, 지엽적인 파트들, 이런 부분을 놓쳐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고난도 파트의 고난도 문제를 공부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렇지 않은 파트들의 내신 문제들도 얼마든지 어렵게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하고 이 둘을 완벽하게 잡아가는 연습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신 문제는 내신 문제의 형태로 공부를 해가면서 수능에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은 충분히 그런 것들까지 같이 공부를 하는 것, 이게 정말로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통합과학을 공부를 하면서 공부의 범위 그리고 공부의 깊이가 너무 힘들다라는 말을 계속 듣게 되는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통합과학 얼마나 중요할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요. 자, 이쪽이 왼쪽 배감고고요, 오른쪽 양천고의 자료입니다. 교육과정 편제표인데요. 자, 배감고의 경우를 보시면, 자, 국어, 수학, 영어가 운영학점이 3단위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이 4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요 과목이라고 말하는 국영수에 비해서 통합과학이 절대로 덜 중요하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양천고 같은 경우도 보시면요. 자, 국영수가 4학점으로 되어 있는데요. 통합사회는 3학점이고요. 통합과학은 4학점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분위기는 이 통합과학이라고 하는 거의 학점이 굉장히 높게 책정되어 있구나. 그러니까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게 국영수에 비해서 결코 떨어지는 과목이 아니다 라는 거를 명심하시고 과학 공부 열심히 해줘야 된다 라는 거를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죠. 자, 수능 통합과학. 여러분이 이제 3학년이 됐을 때 수능에서도 통합과학을 만나게 되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1학년 때 통합과학을 열심히 잘 해뒀다면 수능에서까지 그 내용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준비하기가 더 편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수능 통합과학이 어떻게 나올지 아직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과서나 문제들을 검토하고 분석을 해봤을 때 대략적으로 이럴 것이다라고 보이는데요. 자, 먼저 보시면 난이도 자체는 내신 통합과학이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선생님의 취향이 너무 많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지엽적인 파트들, 그리고 난데없이 나오는 이상한 문제들,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수능 같은 경우에는 나올 만한 문제들 위주로 정리가 될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난이도 자체는 더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체감 난이도는 내신보다 더 많이 내려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느끼는 난이도와 실제 난이도의 갭이 조금 있을 겁니다. 나는 분명히 문제를 잘 풀고 내가 너무 잘 봤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시험이 끝나고 나서 채점을 해봤더니 점수가 좀 이상하네. 이거 왜 틀렸지? 이런 문제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것이다. 이거를 생각을 해줄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초고난도 문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킬러 문제들의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많이 떨어질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닌 대부분의 준킬러, 어느 정도의 변별력을 갖춘 문제들 자체가 개수가 좀 많아질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문제의 유연성, 정말로 다양하게 연계되어서 이것저것 막 던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신 같은 경우는 시험 범위가 좀 짧잖아요. 좀 적단 말입니다. 그런데 통합과학 수능에서는 이 전체를 봐야 되기 때문에 단원별의 연계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될 것이다. 이거는 예비 시행 문제를 통해서도 예측해 볼 수가 있는 사실이었고요. 자, 그리고 공부량은 많아지겠죠. 범위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통합과학 수능 자체도 상당히 난이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정도로 예측하고 자세한 내용은 결국에 3학년이 돼서 평가원 시험을 만나봐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점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자, 이게 고1 학력평가의 평균 점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요. 국어, 수학, 영어 뭐 다들 열심히 할 거고 어렵다라는 것도 알고 계실 텐데 이 과학탐구나 사회탐구가 그거에 비해서 쉽냐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자, 이게 1학년들의 학력평가 점수인데요. 여기 보시면요. 26.77점이 평균 점수거든요. 심지어 3월에는 더 낮았죠. 그래서 실제로 뉴스들 보시면 중학생 때 수학이나 과학 같은 경우를 좀 많이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점도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이제 학생들의 과학에 대한 접근 자체가 굉장히 좀 공포스럽다는 얘기를 계속 던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학년이 지나갈수록 점점 더 내용이 어려워질 거고 수능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은 양을 한 번에 다루기 때문에 점차 어려워질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맞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학년 때 해야 되는 건 과학에 대한 두려움을 자신감으로 바꾸는 연습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과학 공부를 할 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자, 이제 그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 자, 과학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내비게이션을 켜고 길을 찾아가는 과정과 같습니다. 자, 이제 요 왼쪽에 있는 거 있죠? 요거는 이제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킨 다음에 최적 경로 알려줘 라고 했을 때 알려주는 경로가 이쪽이고요. 근데 이쪽 경로를 보시면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안양이거든요. 안양에서 이제 목동 러셀까지 이제 오고 있는 건데 이렇게 예쁘게 갈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빙글빙글빙글 돌아가지고 가는 이상한 경로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학을 공부하는 친구들이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경우가 정말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쇼컷이라고 말하는데요. 개념이 이렇게 많이 흩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개념을 내가 이것도 외우고 이것도 외우고 이것도 외우고 이것도 외웠어요. 그럼 문제를 풀 때 내가 하나하나 이 개념들을 정립해 나가면서 문제를 전개해 나가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는 경우가 정말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에 문제에서 들어가는 개념은 우리가 단순히 개념을 알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 개념이 문제에 어떻게 표현이 되고 어떤 맥락에서 단어가 주어지고 이런 것들까지 내가 실제
실전적인 개념을 공부하고 있다면 이런 조건과 이런 조건이 만나면 결국에 이걸 물어보는 문제니까 나는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겠네 라고 하는 숏컷이 어느 문제든지 있을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 문제를 풀 때 방정식을 써가면서 이런 식으로 쫙 정리해 나가는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간다면 나는 이걸 보니까 얘는 그냥 이렇게 하면 답이 나오는데 라고 하는 최단 루트가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남들이 고생하고 있을 때 나는 문제를 딸깍 풀고 넘어가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공부를 해 나갈 때 이런 방식의 개념을 흩어놓는 공부가 아니라 개념을 모아서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나는 어떤 경로를 거쳐가야 하는가까지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의 공부가 그런 식으로 전개가 돼서 실제로 시험에 들어갔을 때도 생각보다 별거 없는데 하고 시험장에서 나와야 우리가 원하는 점수를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제 수업에서의 학생 관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자, 이제 수업이 시작을 합니다. 그럼 수업이 시작을 하면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들을 개념 테스트를 보게 되는데 내용 자체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들을 외우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는 건데 문제는 뭐냐? 누적입니다. 계속해서 쌓여간다라는 거죠. 내가 공부를 쭉 해나가다 보면은 한 이쯤 왔을 때 이 앞에 있는 내용이 기억이 안 나는 경험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공부가 아니라 내가 여기서부터 끝까지 넘어갈 수 있는 추진력을 만들려면 이 하나하나의 내용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테스트를 보게 되고요. 그 개념 테스트 그리고 여러분의 과제 이런 것들이 성적표로 기록이 돼서 매 수업마다 기록이 되게 되고요. 이 기록이 매주 발송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는 이 데이터를 하나로 모아서 여러분이 얼마나 깊은 성취를 갖고 있는가를 저랑 같이 상담을 통해서 우리의 방향성을 좀 더 얘기해보는 시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는 기본적으로 감을 믿는 강사는 아닙니다. 여러분을 딱 봤을 때 이 친구는 공부를 열심히 했네, 이 친구는 공부를 조금 덜 했네, 이런 식의 그냥 감각적인 느낌 말고요, 무조건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데이터를 가지고 봤을 때 넌 잘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았구나, 이런 것들이 나와야 우리가 앞으로의 공부에 대해서도 충분히 얘기해 볼 만한 거리가 있다라는 거죠. 결국에 우리가 고등학교의 공부는 느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잘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명확한 수치가 나와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 강의 영상 같은 경우는 매 수업마다 이제 녹화가 돼서 제공이 되게 될 건데, 이런 식의 이제 홈페이지도 이제 준비가 되어 있고요. 러셀 목동에서 매 수업 영상을 촬영 후에 복습 영상으로 이제 제공이 될 겁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과제에 대한 풀이라던가 좀 더 자세한 설명들, 좀 더 쉬운 설명들, 질문이 나왔을 때 이거 질문이 좀 많이 나오네 이러면 여기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 이런 것들은 제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충분히 많이 제공이 될 거니까요. 굉장히 고화질의 품질로 복습 영상 그리고 추가적인 자료 영상 받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사실 저는 다른 관리를 다 떠나서 제 눈앞에 학생이 와 있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여러 가지 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 결국에는 여러분의 성적을 만드는 게 목적인 것이고, 그 여러분의 성적을 만들기 위해선 여러분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제일 쉬운 방법은 뭐냐면 여러분이 제 눈앞에서 이거를 잘 하고 있는지를 제가 확인하는 게 제일 편하단 말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오프라인 강사 클리닉 같은 경우도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토요일 수업하기 전에 여기 12시부터 1시 10분까지 제가 매번마다 비워놓을 건데, 윈터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제가 일찍 나와서 충분한 시간을 할애해 놓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하다가 모르는 게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러니까 도찐개찐, 그러니까 너희들끼리 고민하면서 문제에 대해서 토의하지 마시고 저한테 들고 와서 그냥 이거 어떻게 풀어, 이렇게 풀어보는 게 제일 빠르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거 보자마자 여기서 꼬였으니까 너는 이렇게 풀면 되는 거야, 이러고 설명하고 넘어가는 게 가장 확실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오개념 같은 것들도 방지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그것만으로는 조금 부족할 것 같기 때문에 조교 클리닉을 통해서 여러분이 부족한 부분들 있었으면 와서 다시 문제를 풀고 검사 받고 갈 수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자료를 받고 싶으면 와서 추가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온라인 Q&A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에게 수업에서 번호를 오픈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 번호로 그냥 실시간으로 공부를 하다가 이거 모르겠는데? 라고 했으면 이거 그냥 바로 카톡으로 보내버리시면 제가 그거 보자마자 이거는 이렇게 푸는 거야 라고 전달을 해줄 거고요. 쉬운 문제, 쉬운 개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가 패드로 풀어서 드릴
올릴 거고, 만약에 조금 어렵고 이해가 좀 안 된 것 같다라고 하면 제가 따로 영상 촬영해서 제공을 해서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 수업이 어떤가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제 수강 후기를 준비를 좀 해봤는데요. 사실 수강 후기는 제가 또 좋은 말만 골라오지 않겠습니까? 사실 나쁜 말이 거의 없긴 해요. 자, 그래서 보시면요. 자, 재밌다라는 말은 늘 나오는 후기입니다. 막상 제 수업에 와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냥 정말로 즐겁게, 사실 과학은 어렵기는 하지만 문제를 푸는 과정이나 그 내용을 익혀가는 과정이나 정말로 즐겁고 유쾌하게 내가 뭔가를 배워가고 있고 내가 똑똑해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들을 수 있는 수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재밌어야 된다. 그리고 제 수업은 정말 너무너무 재밌다 라는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은데, 그래 여기 보시면 뭐 모든 과목을 통틀어 가장 재밌고 뭐 대건수교를 믿게 되어 있어요. 뭐 이런 것들. 아, 정말 기분 좋은 말들이죠. 자, 그 다음에 강의 잘한다. 뭐 이제 이런 말들도 있는데 뭐 제 입으로 말하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 제가 강의를 생각보다 잘합니다. 뭐 그래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등급 컷이 왜 올라가는지 알 것 같다 라던가 수능 화학의 구원자, 이제 수능 통과의 구원자, 내신 통과의 구원자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험에 최적화되어 있다. 이거 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인데,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많이 해도 내가 다양한 풀이 방법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내가 시험장에서 쓸 수 있는 풀이가 가장 좋은 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제로 시험장에 들어가서 가장 간결하고 빠른 경로로 쉽게 익히고 쓸 수 있는 그런 풀이, 그거를 제가 제공하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직접 사실 문제를 만들어내는 강사거든요. 그러니까 수능 화학 같은 경우에도 만들어내고 있고요. 통합과학 같은 경우도 제가 지금 출판을 계획하고 있는 건들이 여러 건이 있습니다. 요즘 강사분들이 본인이 문제를 만드는 강사가 사실 많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저는 제가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학교에서 수업한 내용, 필기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충분히 좋은 문제들을 많이 제작을 하고 공급을 해줄 수가 있다는 점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단순히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시험에 최적화된 풀이법, 그리고 뭐 환줄기 빛, 필요한 기술들을 알려줬다, 풀이가 간단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리 멋진 풀이어도 여러분이 이해하기 어렵고 내가 따라가기 힘든 풀이고 시험장에서 쓸 수 없는 풀이라면 그건 멋진 풀이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쓸 수 있어야 진짜 멋진 풀이다. 그런 것들을 제가 최적화해서 가장 빠른 경로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목동에서 토요일 1시 반부터 5시까지 수업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저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시거나 하는 점이 있다면 저한테 DM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유튜브에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여러분을 만날 날을 기다리면서 정말로 좋은 컨텐츠 그리고 좋은 강의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수 있도록 잘 열심히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과학하는 박건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